아이고, 요즘 세상이 참.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 말입니다. 정말 모든 게 완벽해 보였거든요. 맛있는 음식에 분위기도 화기애애하고 다들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어머니, 정말 음식 솜씨가 대단하세요. 우리 세진이가 복 받은 거예요. 그런데 글쎄, 디저트 식혜가 나오기도 전에 그 여자가 웃으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 그런데 어머니, 혹시 재산 내역서 같은 거 준비해 오셨나요? 요즘엔 다들 그러던데. 네, 재산, 내역서요? 아이고, 그때 제가 눈치챘어야 했는데 사람이 그렇게 철면 필 줄은 몰랐습니다.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그리고 그게 결국 우리 도훈이를 거의 죽일 뻔했어요. 그날이 11월 셋째 주 일요일이었습니다. 성남시에 있는 한정식집 소담원에서 상견례를 하기로 했거든요. 아이고, 그날 아침에 제가 얼마나 설렜는지 모르죠. 우리 도훈이가 30 넘어서 드디어 좋은 사람 만났다니까. 그것도 예쁘고 착한 아이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머리부터 새로 했어요. 미용실 원장님이 오늘 뭔 좋은 일 있으시냐고 물어보길래 우리 아들 상견례라고 했더니 어머 축하드려요 하면서 더 정성스럽게 해주시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그런 정 있는 사람도 참 드물지요. 옷도 한참 고민했습니다. 너무 수수하면 무시당할까봐, 그렇다고 너무 화려하면 건방져 보일까봐. 결국 제일 점잖아 보이는 옷으로 골라 입었어요. 거울 보니까 그래도 제법 단정해 보이더라고요. 소담원에 도착하니까 정말 좋은 곳이네요. 한옥 스타일로 꾸며놓고 개별룸도 있고, 아이고, 이런 데서 상견례를 하다니. 우리 도훈이가 엄마 오늘만큼은 최고로 모시고 싶어요라고 하던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세진이네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아니, 그 사람들 옷차림 좀 보세요. 세진이는 원피스 정장에 명품백까지. 그 이모라는 분은 화려한 빨간 원피스 정장을 입고, 외삼촌이라는 분은 수입차 열쇠를 테이블 위에 딱 올려놓고 앉아 있더라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세진이가 일어나서 인사하는데 참 예쁘긴 했어요. 그런데 뭔가 어색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말로는 설명 못 하겠는데 그냥 직감적으로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세진이 이모 유기남이에요. 그 여자가 악수를 청하면서 웃는데 웃음은 달콤한데 눈빛이 뭔가 차갑더라고요. 사람이 오래 살다 보면 그런 거 알잖아요.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의 차이를. 세진이 외삼촌 정만수입니다. 평소 세진이가 도훈이 이야기 많이 해서 외삼촌이라는 분도 정중하긴 한데 말끝마다 뭔가 위압적인 게 있었어요. 마치 자기가 더 윗사람인 것처럼.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푸짐하게 나오더라고요. 전복, 갈비찜, 생선구이. 우리 도훈이가 오늘은 제가 모든 걸 준비했으니까 편하게 드세요라고 하는데 기특한 우리 아들.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이 자리가 얼마나 무서운 자리가 될지. 처음엔 정말 화기애애했습니다. 세진이 직업 이야기, 도훈이 공무원 생활 이야기, 외삼촌분이 공무원이 요즘 정말 좋은 직업이죠. 안정적이고, 라고 하니까 저도 기분이 좋았거든요. 세진이가 워낙 착한 아이라서요. 부모 없이 자랐는데도 이렇게 곱게 자라서 이모분이 그러는데 아이고 불쌍한 아이구나 싶었어요. 고아라니. 그래서 더 잘해줘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식혜랑 후식이 나왔는데 분위기도 좋고 해서 저도 마음이 놓이려는 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모라는 여자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정말 음식 솜씨가 대단하세요. 우리 세진이가 시어머니를 잘 만났네요.
처음엔 좋은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잠깐 멈추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 그런데 어머니, 혹시 재산 내역서 같은 거 준비해 오셨나요? 요즘엔 다들 그러던데. 아, 그냥 참고용으로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립니까? 상견례 자리에서 재산 내역서라니. 저는 깜짝 놀라서 네, 재산 내역서요? 라고 되물었죠. 아, 어머니 놀라셨나 봐요. 요즘 시대가 그렇잖아요. 서로 투명하게 하는 게 좋다고들 하던데. 우리도 세진이 적금 통장이랑 이런 것들 다 준비해 왔거든요. 그러면서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 순간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철면피일 수가 있나요? 상견례 자리에서 그것도 웃으면서 재산 내역을 달라니. 우리 도훈이가 그때 어머니, 요즘 세상이 다 그래요. 그냥 형식적인 거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도훈이는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디 형식적인 거라고. 아, 그래요? 저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네요. 제가 어색하게 웃으며 그랬더니 외삼촌이라는 분이 어머니께서 장사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럼 사업자 등록증이나 이런 것들은 있겠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뭔 소리예요?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사업자 등록증까지 달라고? 정말 어이가 없어서. 그런데 우리 도훈이 표정을 보니까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아, 그런 것들은 집에 있어요. 갑자기 그런 걸 준비해 오라고 하셔서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세진이가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과가 진짜 사과 같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것 봐, 우리가 이렇게 양보해 주는데 어머니는 왜 이해를 못 하시지? 라는 느낌이었거든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도훈이가 엄마 오늘 너무 경직되게 반응하신 것 같아요. 세진이네는 워낙 개방적인 집안이라서 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개방적이라고? 그게 개방적인 건가요? 사람이 그렇게 뻔뻔할 수가. 그런데 우리 도훈이 눈엔 그게 다 좋게만 보이나 봐요. 사랑은 정말 장님이라더니 그날 밤 잠이 안 오더라고요. 계속 그 여자들 얼굴이 떠오르면서 특히 그 재산 내역서 달라던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요즘 세상이 다 그런가? 아니면 우리가 뭔가 이상한 사람들을 만난 건가? 아이고, 그때 제가 직감을 믿었어야 했는데. 사람이 나이 먹으면 그런 감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자식 앞에서는 왜 이렇게 약해지는지. 그래도 우리 도훈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줘보자고 생각했어요. 아이고, 그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새벽 4시 알람 소리에 눈을 뜨는 게 벌써 20년째입니다. 정말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시장통 구석진 자리에 있는 영잔의 국밥집. 간판도 낡고 가게도 작지만 그래도 우리 모자를 먹여 살린 소중한 곳이거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게 도훈이가 14살 때였어요. 트럭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아이고, 그때 일은 지금도 생각하기 싫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도훈이가 엄마 이제 우리 둘이서 살아야 해요? 라고 물어보던 그 작은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그때부터 정말 악착같이 살았죠. 남편 보험금으로 이 가게를 차렸는데 처음엔 하나도 모르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국물 맛이 왜 이상한지, 손님들이 왜 안 오는지 매일매일이 전쟁 같았습니다. 특히 도훈이 중학교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아이가 아빠 없다고 놀림받아서 학교에서 싸우고 오는 날이 많았거든요. 엄마, 나도 아빠 있었으면 좋겠어라고 하면서 우는 아이를 보면서 제 마음도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워야겠다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번 돈으로 도훈이 학원비도 되고 옷도 사주고 그래도 다른 집 아이들처럼 해주고 싶었거든요. 도훈이도 제 마음을 아는지 정말 착하게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는 알바까지 해가면서 용돈을 벌어왔거든요. 엄마, 내가 이제 다 컸으니까 걱정 말아요라고 하는데 그런 말 들으면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대학 갈 때도 그랬어요. 다른 애들은 부모가 등록금 다 대주는데 우리는 장학금이랑 학자금 대출로. 그래도 도훈이는 한 번도 삐진 적이 없습니다. 엄마, 나는 이렇게 자립심 강하게 키워줘서 고마워요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런 착한 우리 도훈이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을 때 정말 하늘이 노래져 보였어요. 합격 발표 나던 날 도훈이가 전화로 엄마, 됐어요. 합격했어요. 라고 소리치는데 제가 가게에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거든요. 손님들이 사장님, 왜 우세요? 라고 물어봐서 우리 아들이 공무원 됐어요. 라고 했더니 모든 손님들이 박수를 쳐주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때가 정말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그렇게 공무원 되고 나서 도훈이가 더 든든해 보였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안정적인 직장도 갖게 됐으니까 편하게 지내세요라고 하면서 매달 용돈도 갖다 주고 정말 기특한 우리 아들이에요. 그런데 30 넘어서도 연애는 안 하더라고요. 엄마, 저는 아직 결혼할 생각 없어요. 엄마랑 더 살고 싶어요라고 하는데 그 말이 고맙긴 하지만 한편으론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 나이까지 혼자 있으면 어떡하나. 그러다가 작년 여름에 세진이를 데려왔습니다. 엄마,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요라고 하면서 처음 봤을 때 정말 예쁜 아이구나 싶었어요. 키도 크고 옷도 깔끔하게 입고 무엇보다 우리 도훈이를 보는 눈빛이 따뜻해 보였거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유세진이에요. 인사도 바르게 하고 말도 차근차근하고 아, 우리 도훈이가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만날수록 뭔가 어색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옷이 너무 비싸 보인다든지 가방이나 신발도 다 명품이더라고요. 도훈이 월급으로는 그런 걸 사줄 수 없을 텐데. 세진아, 그 가방 참 예쁘다. 어디서 샀니? 라고 물어봤더니 아, 이거요? 예전에 일할 때 모아둔 돈으로.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설명이 매번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한 번은 이모가 사줬어요 라고 하고 또 한 번은 친구가 안 쓰는 거 줬어요 라고 하고 아이고, 나이 먹으면 그런 거 다 눈에 들어와요.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게. 그리고 우리 집에 올 때마다 은근히 이것저것 둘러보더라고요. 가게 매출은 어떤지, 건물은 누구 명의인지. 처음엔 관심 있어서 묻는 건가 싶었는데 자꾸 그러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어머니, 도훈 오빠 정말 효자네요. 이렇게 좋은 가게까지 물려받고 라고 하는데 아니 뭘 물려받았다는 건지. 이건 제가 피땀 흘려서 만든 건데. 그래도 우리 도훈이가 좋아하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엄마, 세진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만큼은 꼭 지켜주고 싶어요라고 하는데 그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면 아이고,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요. 사실 제가 이 가게랑 집 말고도 작은 아파트 하나 더 있습니다.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혹시 모를 노후를 위해서 조금씩 모아서 산 거거든요. 월세 받아서 도훈이 대학 등록금도 됐고 그런데 그걸 세진이가 어떻게 알았는지 어머니 부동산 투자도 하시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도훈이한테 물어봤더니 아, 그거 제가 얘기했나 봐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해서 모은 건지 자랑하고 싶어서 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도훈이는 정말 순진해요. 세상에 그런 걸 자랑할 일이 뭐가 있다고.
그런데 그 이후로 세진이 태도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더 친근하게 굴긴 하는데 뭔가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어머니, 저희 결혼하면 신혼집은 어떻게 할까요? 라든지, 요즘 전세금이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라든지, 그때 제가 더 예민하게 반응했어야 했는데, 그래도 사랑하는 우리 도훈이가 선택한 사람이니까 믿어보자고 생각했어요.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러다가 상견례 날이 온 거죠. 그 재산 내역서 달라던 그날. 아이고, 그때 제 직감이 맞았다는 걸 알았어야 했는데, 사람이 나이 먹으면 그런 게 생깁니다. 뭔가 수상한 사람들은 딱 봐도 알아요. 그런데 자식 일에는 왜 이렇게 눈이 어두워지는지, 그래도 우리 도훈이가 행복하면 되지 않나 싶었거든요.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상견례 다음 주부터 뭔가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세진이가 갑자기 자주 연락을 하더니 어머니, 저희 결혼 준비 이야기 좀 해볼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벌써 결혼 얘기를 하다니. 사귄 지 얼마나 됐다고. 세진아, 너희들 아직 어리니까 천천히 생각해봐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어머니, 저희 나이가 이제 어린 나이도 아니잖아요. 도훈 오빠도 결혼하고 싶어 해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훈이한테 물어봤죠. 도훈아, 너 정말 결혼하고 싶어? 그랬더니 엄마 세진이랑 함께하고 싶어요. 이 사람이면 평생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도훈이가 그렇게 확신에 차서 말하는데 제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지만 그럼 천천히 준비해 봐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세진이가 결혼 준비 이야기라면서 온갖 요구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머니, 혼수는 어떻게 준비하실 생각이세요? 처음엔 평범한 질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어서 하는 말이 요즘에는 혼수 대신 현금으로 주시는 분들이 많다던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혼수 대신 현금이라니. 요즘 세상이 다 그런가 싶어서 그래. 그럼 얼마 정도면 되겠니? 라고 물어봤더니 글쎄요. 보통 3천에서 5천 정도? 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3천에서 5천이라니. 처음엔 30만 원에서 50만 원 얘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얘기더라고요. 사람이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요? 세진아, 그게 좀 많은 것 같은데. 라고 했더니 어머니,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신혼집도 마련해야 하고.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신혼집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그것도 참 가관이었어요. 전세 자금은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더라고요. 도훈이 월급으로 전세 자금을 모으려면 몇 년은 걸릴 텐데. 세진아, 너네도 돈을 좀 보태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저는 지금까지 모은 게 별로 없어서요. 이모랑 외삼촌이 도와주시긴 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럼 결국 다 우리 보고 해달라는 소리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신혼집 명의는 공동으로 하는 게 어떨까요? 요즘에는 다들 그렇게 한다던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돈은 우리가 다 내고 명의는 반반이라고? 사람이 그렇게 철면피일 수가. 그런데 우리 도훈이는 엄마 그게 요즘 추세래요. 부부는 평등해야 한다고. 라고 하더라고요. 평등이라고요? 돈 낸 사람과 안 낸 사람이 어떻게 평등합니까? 정말 어이가 없어서. 그런데 더 가관인 건 그 외삼촌이라는 작자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벤츠를 타고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손님들이 다 쳐다볼 정도로 번쩍번쩍한 차를 가게 앞에 세워놓고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번에 상견례에서 뵀던 정만수입니다. 정장 차림에 명품 시계까지 차고
그 사람 돈 자랑하려고 작정하고 온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이렇게 번창한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는군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러면서 가게를 이리저리 둘러보더라고요. 마치 감정사라도 된 것처럼. 우리 세진이가 정말 좋은 분을 만났네요. 도훈이 같은 착한 청년을 만나서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눈빛은 계속 가게 이곳저곳을 훑어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어머니, 혹시 사업 확장 계획 같은 건 없으신가요? 요즘 외식업계가 정말 좋다던데. 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처음 와서 갑자기 사업 얘기를 왜 합니까? 아니에요.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해요라고 했더니 그래도 기회는 항상 열어두시는 게 좋죠. 제가 아는 사업가들 중에 외식업으로 대박난 사람들이 많거든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명함을 주는데 정만수 대표라고 써 있더라고요. 뭘 하는 사람인지는 명확하지 않고 혹시 투자나 사업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수상하더라고요. 사업도 뭘 하는 건지 명확하지 않고 말만 그럴듯하게 하고 그런데 우리 도훈이는 외삼촌이 성공한 사업가시래요. 세진이네가 좋은 집안인 것 같아요라고 하더라고요. 좋은 집안이라고요? 아이고, 우리 도훈이는 정말 세상 물정을 몰라요. 진짜 좋은 집안 사람들은 그렇게 돈 자랑하면서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터졌어요. 어느 날 도훈이가 엄마 외삼촌이 사업 자금 보증을 좀 서달라고 하시는데 라고 하더라고요. 뭐? 보증을 서달라고? 깜짝 놀랐어요. 처음 만난 사람이 보증을 서달라니. 도훈아, 너 정신 나갔니? 보증이 뭔지 알고 그런 소리 해? 엄마, 그냥 형식적인 거래요. 은행에서 요구하는 절차일 뿐이고 외삼촌이 사업도 잘 되고 있으시니까 문제 없을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형식적인 거라고? 세상에 형식적인 보증이 어디 있어요? 도훈아, 보증 서면 안 돼. 절대 안 돼. 라고 했더니 엄마는 왜 이렇게 사람을 의심해요? 세진이네 가족인데. 라고 하더라고요. 가족이라고?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가족이라고. 정말 답답해서. 도훈아, 엄마가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해서 이 정도 재산을 모았는지 알지? 그걸 모르는 사람 보증 서다가 다 날릴 수는 없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도훈이가 화를 내더라고요. 엄마, 사람들이 서로 도와가며 사는 건데 왜 이렇게 계산적이에요? 세진이가 엄마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계산적이라고? 제가 계산적인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수상한 거예요. 첫 만남부터 재산 내역서 달라고 하고 혼수도 현금으로 달라고 하고 이제는 보증까지 서달라고. 그런데 우리 도훈이는 그런 걸 하나도 못 보더라고요. 사랑에 눈이 멀면 정말 이런 건가 봐요. 엄마, 저는 세진이를 믿어요. 그리고 세진이네 가족들도 좋은 분들이에요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뒤척뒤척.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도 뭔가 이상한 건 맞는 것 같고, 그런데 며칠 뒤에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은행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가게 건물을 담보로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고.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알고 보니 우리 도훈이가 몰래 건물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담보대출을 신청한 거더라고요. 3천만 원이나. 아이고, 정말 기가 막혀서. 도훈아, 이게 뭐야? 소리를 지르니까 엄마 미안해요. 세진이네 결혼 준비 자금이 필요해서 라고 하더라고요. 결혼 준비 자금이라고? 그러면 미리 상의를 하든지 왜 몰래 이런 짓을. 도훈아, 너 정신 나갔니? 이 건물이 우리 생계 수단인 거 알잖아.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매달 갚을 거예요. 그리고 세진이네에서도 도와주신다고.
라고 하더라고요. 세진이네에서 도와준다고? 그럼 왜 처음부터 우리 돈을 빌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그때부터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정상적인 사람들이 맞나? 혹시 우리 도훈이를 노리고 접근한 건 아닌가? 아이고, 그런데 이미 우리 도훈이는 너무 깊이 빠져 있더라고요. 뭘 말해도 엄마는 세진이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라고만 하고,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정말 장님이 되나 봅니다. 그렇게 명백한 위험 신호들을 하나도 못 보다니 정말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대출 사건 이후로 우리 도훈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진이 문자부터 확인하고 직장에서도 점심시간마다 전화하고 보기가 안쓰러울 정도로 도훈아, 요즘 너 좀 이상해. 일에 집중 좀 해라라고 했더니 엄마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다 이런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사랑이라. 정말 사랑이면 좋겠는데 우리 도훈이만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특히 퇴근하고 오면 바로 세진이한테 전화해요. 세진아,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어? 많이 힘들었지? 그러면서 1시간씩 통화하고 저녁 먹을 때도 세진이 문자 오면 밥 숟가락 내려놓고 답장하고 도훈아, 밥 먹을 때만이라도 전화 좀 하지 말아라고 했더니 엄마 세진이가 외로워해요. 가족이 없어서 더 그런 것 같고 라고 하더라고요. 가족이 없다고요? 이모도 있고 외삼촌도 있으면서 가족이 없다고? 아이고, 우리 도훈이는 정말 속는 게 전문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세진이 말투가 점점 달라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처음엔 도훈 오빠, 어머니께 안부 전해주세요라고 하더니 요즘엔 도훈아, 엄마 눈치 그만 보고 우리만의 시간을 가져라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 도훈이가 엄마 세진이가 우리 둘이 따로 살면 어떨까 하는데 아니,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따로 살자고? 도훈아,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저희도 이제 독립할 나이잖아요. 그리고 세진이가 엄마 눈치를 좀 보는 것 같아요라고 하더라고요. 제 눈치를 본다고? 뻔뻔하기도. 재산 내역서 달라고 하고 돈 달라고 하는 사람이 제 눈치를 본다고요? 도훈아, 세진이가 정말 너를 사랑한다면 내 가족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엄마는 왜 세진이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애도 나름대로 힘든 게 많다고요라고 하더라고요. 힘든 게 많다고. 그럼 우리 도훈이는 힘든 게 없나요? 20년 넘게 아빠 없이 자라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런 건 생각도 안 하면서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통장 정리를 하려고 은행에 갔는데 직원이 어머니 혹시 대출 관련해서 오신 건가요? 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대출이요? 라고 했더니 도훈님께서 추가 대출 신청을 하셨던데 또요? 이번엔 또 뭘 하려고? 집에 와서 도훈이한테 도훈아 또 대출 신청했다며? 라고 했더니 얼굴이 빨갛게 되더라고요. 엄마, 그게 뭐야? 지난번에도 몰래 대출 받더니 또 엄마 세진이네 결혼식 비용이 좀 더 필요해서 결혼식 비용이라고? 도훈아, 도대체 결혼식을 얼마나 크게 하려고 그래? 우리가 그렇게 돈이 많아? 엄마 세진이가 평생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초라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외삼촌이 좋은 예식장도 알아봐 주시고 그 외삼촌이 또 나오네요. 도훈아, 그 사람 말만 믿고 그런 거야? 혹시 그 사람이 너한테 다른 얘기는 안 했어? 뭔 다른 얘기요? 보증이나 투자 같은. 그랬더니 도훈이가 잠깐 머뭇거리더라고요. 아, 그건 나중에 여유 있을 때 생각해 보자고 하셨어요. 역시나 그 작자가 우리 도훈이를 완전히 노리고 있는 거예요. 도훈아,
그 사람 말 절대 믿으면 안 돼. 처음 만난 사람이 보증 얘기를 하는 게 정상이야? 엄마, 왜 그렇게 사람을 의심해요? 세진이네 가족분들인데. 또 그 소리예요. 가족이라고 하면 다 좋은 사람인가요? 도훈아, 엄마가 나이 먹어서 하는 소리야.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도 많아라고 했더니 엄마는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사람들을 믿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믿고 산다고. 아이고, 우리 도훈이는 정말 순진합니다. 믿는 건 좋지만 맹목적으로 믿으면 안 되는 건데. 그런데 며칠 뒤에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세진이가 갑자기 가게로 찾아온 거예요. 혼자서. 그것도 평소보다 더 화려하게 차려입고. 어머니, 안녕하세요.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그런데 표정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웃긴 웃는데 눈웃음이 없다고 할까? 세진아, 무슨 일이야? 도훈이는? 도훈 오빠는 회사에 있고요. 어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러더니 앉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저희 결혼 날짜를 앞당기려고 해요. 앞당긴다고? 왜? 도훈 오빠가 빨리 결혼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저도 어머니와 같이 살기보다는 저희만의 공간에서 시작하고 싶어요. 아이고, 이제 대놓고 그러네요. 저와 같이 살기 싫다고. 세진아, 그럼 신혼집은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신 아파트요. 그걸 저희가 쓰면 안 될까요? 뭐라고요? 제 아파트를? 세진아, 그 아파트는 월세를 받아서 생활비로 쓰는 건데. 어머니, 저희가 월세를 드리면 되잖아요. 아니면 아예 저희 명의로 바꿔주시면 어떨까요? 어차피 나중에는 도훈 오빠가 물려받을 거잖아요. 아이고, 이 여자가 미쳤나? 아예 명의를 바꿔달라고? 처음엔 귀를 의심했어요. 세진아,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 요즘에는 다들 그렇게 해요. 미리 증여받아서 세금도 절약하고, 저희도 안정감을 갖게 되고요. 안정감이라고. 누구 안정감을 위해서요? 세진아, 그건 좀 너무 성급한 것 같은데. 그랬더니 세진이 표정이 확 바뀌더라고요. 어머니, 혹시 저를 믿지 못하시는 건가요? 제가 도훈 오빠를 버리고 도망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가 문제인가요? 저는 진심으로 도훈 오빠를 사랑하고 평생 함께 살고 싶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계속 저를 의심하시네요. 아이고, 이 여자가 말을 뒤집어서 제가 마치 나쁜 사람인 것처럼. 세진아, 결혼은 신중하게 해야 하는 거야. 특히 재산 문제는. 재산 문제라고요? 어머니, 저는 도훈 오빠의 재산 때문에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울컥하더라고요. 아이고, 이제 억울한 척까지. 세진아, 그런 뜻이 아니라. 알겠어요. 어머니께서 저를 그렇게 보시는구나. 도훈 오빠한테 말씀드릴게요. 어머니가 우리 결혼을 반대하신다고. 그러고는 일어나서 나가버리더라고요. 정말 뻔뻔하기도. 자기가 재산 달라고 해놓고는 거절하니까 제가 나쁜 사람인 것처럼. 그날 저녁 도훈이가 들어오더니 화가 잔뜩 나서 엄마 세진이한테 왜 그랬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세진이가 울면서 전화했어요. 엄마가 우리 결혼을 반대한다고. 아이고, 거짓말까지. 도훈아, 엄마는 결혼을 반대한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세진이가 그냥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도훈아, 그 애가 아파트를 자기 명의로 바꿔달라고 했어. 그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어차피 나중에 제가 물려받을 건데. 아이고, 우리 도훈이도 완전히 세뇌됐네요. 도훈아, 너 정신 좀 차려라.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재산을 달라고? 엄마, 왜 그렇게 계산적으로 생각해요?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모든 걸 나누는 거잖아요. 그날 밤 모자지간에 처음으로 큰 소리로 싸웠습니다. 우리 도훈이가 엄마는 제 행복을 원하지 않는 거죠. 라고 소리치고 방문을 쾅 닫아버리더라고요. 아이고, 그날 밤 정말 잠이 안 왔어요. 우리 도훈이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는데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그렇게 도훈이와 사이가 나빠진 지 며칠 뒤였습니다. 가게에 평소보다 손님이 적어서 혼자 멍하니 앉아 있는데 박소정 씨가 들어오시더라고요. 이분은 1년 넘게 우리 가게 단골이신데 조용하시고 예의 바른 분이거든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손님이 별로 없네요. 항상 국밥 하나 시키시고 김치는 많이 안 드시고 말수도 별로 없으신 분인데 그날은 좀 다르더라고요. 소정 씨, 어서 와요. 오늘 국밥 끓인 지 얼마 안 돼서 진국이에요. 그렇게 인사를 했는데 소정 씨가 앉으시더니 좀 망설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장님, 혹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뭐래요? 사장님, 아드님 결혼 준비 중이시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도훈이 결혼 얘기를 소정 씨한테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세요? 사실은요. 소정 씨가 더 망설이시더니 저번에 우연히 봤거든요. 도훈 씨하고 그 여자분이랑. 그런데 그 여자분이랑 같이 있던 분들을 제가 아는 것 같아서. 네, 누굴 안다고요? 갑자기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얘기가 나올 것 같은 예감이. 사장님, 혹시 그 여자분 이름이 유세진 씨 맞나요?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소정 씨가 한숨을 푹 쉬시더니 사장님, 조용한 데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가게 문을 잠시 닫고 뒤쪽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소정 씨가 이렇게 진지하게 나오시는 건 처음이라 더 긴장됐거든요. 사장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서. 그런데 이 얘기 듣고 너무 놀라지 마세요. 도대체 무슨, 작년에 제 대학교 선배 남편이 똑같은 수법으로 당했거든요. 수법이라고요? 그 유세진이라는 여자, 그리고 이모, 외삼촌이라는 사람. 이 사람들이 일종의 사기단입니다. 재산 있는 남자들 골라서 접근하는. 아이고, 무슨 소리인지. 처음엔 귀를 의심했어요. 소정 씨, 그게 무슨. 사장님,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제 선배 박미경 언니가 있는데 남편이 공무원이었거든요. 작년에 똑같은 방식으로 결국 집까지 빼앗기고 이혼했어요. 공무원. 똑같은 방식? 아이고,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소정 씨, 정말 확실한 거예요? 네, 확실해요. 그때 경찰서에서 조사할 때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여러 번 같은 짓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공무원이나 안정적인 직업 가진 남자들을 노린다고. 아이고, 그럼 우리 도훈이도. 소정 씨,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증거를 모아야 해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 요구하는 것들 다 기록해 두시고. 소정 씨가 핸드폰을 꺼내시더니 제가 미경 언니한테 받은 자료들이 있어요. 그 자료를 보는데 아이고, 우리 상황이랑 똑같더라고요. 재산 내역서 요구, 현금 혼수 요구, 부동산 명의 변경 요구, 심지어 보증까지. 사장님, 혹시 보증 얘기 나온 적 있어요? 네. 외삼촌이라는 사람이. 역시나 이 사람들의 마지막 수법이 그겁니다. 보증 세워서 큰 돈 빼내고는 야반도주하는. 아이고,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우리 도훈이가 정말 위험한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소정 씨, 그럼 지금이라도 막을 수 있을까요? 다행히 아직 결혼 전이니까. 하지만 증거가 있어야 해요. 말로만 하면 도훈 씨가 안 믿을 거 아니에요? 맞는 말이었어요.
지금 우리 도훈이 상태로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증거를? 일단 저 사람들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야 해요. 그때 녹음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도와드릴 수도 있고요. 소정 씨가요? 네, 저도 미경 언니 일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 많이 알아봤거든요. 경찰서에서도 수사 중이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더 생기기 전에 막아야죠. 그러면서 소정 씨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 세진이라는 여자가 원래 이름도 다르고 고아가 아니라 이미 부모도 살아있다고. 그리고 그 이모, 외삼촌이라는 사람들도 실제로는 대부업을 하면서 이런 사기를 병행한다고. 이 사람들이 항상 쓰는 수법이 있어요. 처음엔 불쌍한 고아 컨셉으로 동정심 유발하고 그 다음엔 재산 파악하고 마지막엔 모든 걸 빼내는. 아이고, 정말 치밀하네요. 우리 도훈이 같은 순진한 사람들은 당할 수밖에. 소정 씨, 정말 고마워요. 소정 씨가 아니었으면. 사장님,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가 더 중요해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해요. 그날부터 소정 씨가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인터넷으로 그 사람들 이름 검색해 보니까 정말 여러 건의 사기 전력이 나오더라고요. 정만수라는 작자는 대포폰도 여러 개 쓰고. 사장님, 이 사람들 정말 수법이 치밀해요. 몇 년째 이런 짓을 해온 것 같아요. 소정 씨가 프린트해온 자료들을 보여주시는데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도훈이는 어떻게? 일단 도훈 씨가 더 이상 속지 않도록 해야 해요.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야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도훈이었어요. 지금 상태로는 제가 뭔 말을 해도 안 들을 것 같고. 소정 씨, 도훈이한테 어떻게 말하죠? 아직은 말하지 마세요. 자칫하면 더 반발할 수도 있어요. 일단 저희가 증거를 더 모아서 확실한 걸 보여줘야 해요. 그래서 소정 씨랑 같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그 사기꾼들의 정체를 밝힐 수 있을지, 우리 도훈이를 구할 수 있을지. 사장님, 다행히 아직 결혼 전이니까 늦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하면 막을 수 있어요. 소정 씨의 그 말이 정말 힘이 됐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더 큰 일이 터졌어요. 그 정만수라는 작자가 또 가게로 찾아온 거예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라 세진이랑 같이. 아이고, 이제 본색을 드러낼 때가 온 건가. 소정 씨 말로는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급하게 몰아붙인다고 했는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았어요. 소정 씨 말대로 며칠 뒤에 정말 큰 일이 터졌습니다. 그 정만수라는 작자가 세진이랑 같이 가게로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번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처음처럼 정중한 척하는 게 아니라 뭔가 다급해 보이더라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 좀 내주실 수 있나요? 정만수가 그러는데 웃긴 웃는데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뭔가 초조해 보인다고 할까? 무슨 일이세요? 제가 그렇게 물었더니 세진이가 나서더라고요. 어머니, 저희 결혼 날짜를 다음 달로 앞당기려고 해요. 다음 달이라고? 갑자기 왜 이렇게 급하게? 세진아, 왜 그렇게 급해? 도훈 오빠가 빨리 결혼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저희도 좋은 날 잡아놓고 미룰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말하는 투가 예전보다 훨씬 강압적이더라고요. 정만수가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예식장 잡기가 어려워서요. 좋은 날짜 놓치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고. 뭔가 이상했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서두르는지. 소정 씨가 말했던 게 생각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급하게 몰아붙인다고. 그런데 결혼 준비는 다 됐어요? 제가 그렇게 물었더니 세진이가 그래서 오늘 어머니께 부탁드리려고 왔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부탁? 이냐고 했더니
정만수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더라고요. 어머니, 이거 좀 봐주세요. 아이고, 뭔가 했더니 부동산 매매 계약서더라고요. 제 아파트 매매 계약서. 이게 뭐예요? 어머니, 저희가 신혼집으로 쓸 아파트 계약서예요. 어머니께서 허락해 주시면. 세진이가 그러는데, 아니, 제 허락도 없이 계약서를 먼저 써놨다고요? 세진아,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팔겠다고. 그런데 정만수가 말을 끊더라고요. 어머니, 어차피 도훈이한테 물려주실 거잖아요. 아이고, 이제 대놓고 나오네요. 아예 제 재산을 달라고. 아니요, 그건 좀. 그랬더니 세진이 표정이 확 바뀌더라고요. 어머니, 혹시 저를 못 믿으시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라 너무 갑작스러워서. 갑작스럽다고요? 저희가 결혼하는 건데 뭐가 갑작스러워요? 정만수도 거들었어요. 어머니, 요즘 젊은 세대는 다 이렇게 해요. 부모님들이 미리 증여해 주시고, 아이고, 이 사람들이 완전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정중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때 마침 소정 씨가 들어오셨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손님들이 계시네요. 아, 소정 씨. 잠깐만요. 제가 그렇게 말했는데 소정 씨가 정만수와 세진이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이분들. 소정 씨가 뭔가 알아보는 것 같더라고요. 정만수가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소정 씨가 저는 단골 손님이에요라고 하면서 자리에 앉더라고요. 그런데 소정 씨가 저한테 눈짓을 하더라고요. 뭔가 신호를 보내는 것 같은. 그래서 제가 소정 씨, 잠깐 뒤에서 얘기 좀 할까요? 라고 했어요. 어머니, 저희 얘기 끝내고요라고 세진이가 말렸지만 저는 소정 씨랑 뒤로 갔어요. 사장님, 저 사람들이에요. 소정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는데 정말 급박하더라고요. 제가 미경 언니한테 받은 사진이랑 똑같아요. 정말요? 네, 확실해요. 특히 그 남자 정만수라는 사람. 미경 언니 남편한테도 똑같이 했어요. 아이고, 정말이었구나. 소정 씨가 핸드폰으로 뭔가 하시더니 사장님, 지금 녹음 켜놨어요. 저 사람들 말 다 녹음해야 해요. 그럼 어떻게? 일단 나가서 자연스럽게 대화하세요. 제가 옆에서 녹음할게요. 그래서 다시 나갔는데 정만수가 초조해 하더라고요. 어머니, 저희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오늘 결정해 주시면. 아직 도훈이한테 얘기도 못 했는데.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세진이가 도훈 오빠는 이미 동의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도훈이가? 네, 어제 말씀드렸는데 어머니께서 허락해 주시면 좋겠다고. 아이고, 우리 도훈이가.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어제 도훈이는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소정 씨가 끼어들었어요. 혹시 실례지만 아파트를 왜 급하게 팔아야 하는 건가요? 정만수가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당신은 누구시길래? 저는 사장님 지인이에요. 부동산 일도 좀 해봐서. 부동산이요? 세진이가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그럼 시세 같은 것도 아시나요? 네, 이 동네는 잘 알아요. 그런데 지금 매물이 많이 안 나와서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소정 씨가 그러니까 정만수 눈빛이 번뜩이더라고요. 그럼 얼마나 올랐는데요? 작년보다 30% 정도는. 그 순간이었어요. 정만수가 세진이랑 눈빛을 주고받더니 어머니, 그럼 더 좋잖아요. 지금 파시면 차익도 생기고. 아이고, 이 사람들 정말 돈밖에 모르네요. 소정 씨가 일부러 그런 얘기를 해서 본색을 드러내게 한 거였어요. 그런데 매매 가격은 얼마로 생각하고 계세요? 소정 씨가 물어보니까 정만수가 시세보다 조금 낮게. 가족끼리니까요라고 하더라고요. 가족끼리라고?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소정 씨가 그럼 시세의 몇 퍼센트 정도로요? 라고 물어보니까 세진이가 대답했어요. 한 70% 정도면 될 것 같아요. 70%라고? 아이고, 이 사람들이 완전히 미쳤네요. 시세의 70%로 사겠다고? 그것도 아직 며느리도 아닌 주제에. 소정 씨가 놀란 척 하면서 70%요? 그럼 거의 3억 이상 손해보시는 건데. 라고 하니까 정만수가 당황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가족끼리는 원래. 그러다가 말을 멈추더니 세진이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때 세진이가 실수했어요. 삼촌, 너무 급하게 하지 마세요. 어머니도 생각할 시간이. 삼촌이라고? 아이고, 외삼촌이 아니라 삼촌이라고 했네요. 소정 씨도 눈을 번뜩이더라고요. 아, 삼촌이세요? 외삼촌이 아니라? 소정 씨가 물어보니까 세진이가 얼굴이 빨갛게 되더라고요. 아, 외삼촌이죠. 제가 말실수. 그런데 정만수가 화가 난 표정으로 세진이를 노려보더라고요. 그 순간 뭔가 이상한 분위기가 됐습니다. 이 사람들 사이에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게 확실해졌거든요. 소정 씨가 재빨리 그런데 이 아파트명의 변경은 누구 이름으로 하실 건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정만수가 당연히 도훈이 명의로. 라고 하다가 세진이가 끼어들었어요. 아니에요. 저희 공동 명의로 할 거예요. 공동 명의요? 제가 깜짝 놀라서 물어봤더니 네, 요즘에는 다 그렇게 해요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이제 완전히 드러났네요. 돈은 제가 손해보고 명의는 반반이라고. 이게 말이 돼요? 그때 소정 씨 핸드폰이 울리더라고요. 잠깐만요라고 하면서 전화를 받는 척 하더니 네, 정만수 씨요? 네, 그분 지금 여기 계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만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누가 전화를. 경찰서에서요. 정만수 씨 찾는다고. 소정 씨가 그러니까 정만수가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세진아, 우리 가자. 왜요, 삼촌? 또 삼촌이라고 했네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사기꾼들이라는 게.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뒤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만수가 갑자기 전화를 해서 어머니, 지난번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서 정식으로 상견례를 다시 하면 어떨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이 사람이 뭔 꿍꿍이가 있는 건지. 소정 씨한테 상의했더니 사장님, 이건 기회예요. 이번엔 확실한 증거를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소정 씨, 그런데 어떻게. 제가 다 준비할게요. 이번엔 확실하게 들킬 거예요. 그래서 강남에 있는 고급 일식집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정만수가 이번엔 제대로 된 곳에서 하고 싶어서요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마지막까지 폼은 잡으려고. 그날 가기 전에 소정 씨가 저한테 작은 녹음기를 주시더라고요. 사장님, 이걸 가방에 넣어두세요. 그리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화하시고. 소정 씨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안 돼요. 저 사람들이 의심할 수도 있어요. 대신 제가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을게요. 도훈이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번엔 좋게 해요. 세진이네도 정말 신경 많이 쓰는 것 같으니까. 아이고, 우리 도훈이. 아직도 저 사람들을 믿고 있다니. 속상하지만 오늘 끝나면 모든 게 밝혀질 거예요. 일식집에 가니까 정말 고급스럽더라고요. 개별룸에 제대로 된 상차림. 정만수가 어머니, 지난번에 오해 사게 해서 죄송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정중하게 인사하더라고요. 세진이도 어머니,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오늘은 편하게 얘기해요라고 하고. 유기남도 어머니, 지난번엔 제가 말을 잘못했나 봐요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이 사람들 연기 정말 잘한다니까요. 마치 진짜 반성하는 것처럼. 처음엔 정말 화기애애했습니다. 음식도 맛있고 대화도 자연스럽고 도훈이도 역시 가족끼리는 이렇게 해야죠라고 하면서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소정 씨가 주신 녹음기 때문에 긴장이 됐어요. 혹시 들킬까봐. 그래도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했죠. 식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을 때 정만수가 본격적으로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어머니, 사실 오늘 모신 이유가 있어요. 무슨 얘기세요? 저희가 세진이랑 도훈이 결혼을 정말 빨리 성사시키고 싶어서요. 이미 예식장도 예약했고, 예식장을 벌써요? 제가 놀라서 물어봤더니 세진이가 네, 어머니. 다음 달 셋째 주로 잡았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제 동의도 없이 벌써. 그런데 그렇게 급하게 할 이유가 있나요? 유기남이 대답했어요. 어머니, 요즘 예식장 잡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좋은 날짜 놓치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해요. 그럴듯한 핑계였지만 저는 이제 이 사람들의 수법을 알고 있었어요. 급하게 서두르는 이유가 따로 있다는 걸. 그런데 결혼 비용은 어떻게 할 건가요? 제가 물어봤더니 정만수가 그래서 오늘 어머니께 부탁드리려고요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부탁인지. 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신 아파트 말이에요.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또 시작이네요. 담보 대출이라고요? 네,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갚을 거니까요. 저희가 갚는다고? 그럼 처음부터 자기들 돈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제 아파트를? 세진이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저희는 신용이 별로 안 좋아서요. 어머니 명의로 받으면 금리도 낮고. 아이고, 이제 솔직하게 나오네요. 자기들은 신용이 안 좋다고. 세진아, 그럼 너희들 신용이 왜 안 좋은데? 그 순간 정만수와 유기남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라고요. 뭔가 당황하는 기색이. 아, 그게 사업 때문에 좀. 정만수가 얼버무리더니 어머니, 어차피 나중에는 도훈이가 물려받을 재산이잖아요. 미리 활용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미리 활용이라고? 제 재산을 미리 활용하라고? 그런데 만약에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세진이가 자신있게 말하더라고요. 저희가 책임지고 갚을 거니까요. 그때 제가 슬쩍 물어봤어요. 세진아, 그런데 너네 가족관계가 좀 헷갈리네. 정만수 씨는 외삼촌이라고 했는데 지난번에는 삼촌이라고 하더라.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세진이 얼굴이 빨갛게 되고 정만수는 당황해하고 아, 그게 저희가 사실은 세진이가 뭔가 말하려다가 정만수가 제지했어요. 어머니,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가족이 될 사람들끼리. 그런데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나더라고요. 그때 제가 결정적인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정만수 씨, 무슨 사업 하신다고 하셨죠? 사업이요? 아, 여러 가지를 해요. 부동산 투자도 하고, 대출업도 하고. 대출업이라고? 아, 대출업이요? 그럼 은행인가요? 은행은 아니고, 개인 대출이죠. 그러면서 은근히 자랑하는 투더라고요. 요즘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우니까 저희 같은 곳을 많이 찾아요. 아이고, 이제 본색이 나오네요. 개인 대출업. 그럼 사채업자라는 소리잖아요. 그럼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물어봤더니 상황에 따라 다르죠. 급하면 좀 비싸지만, 급하면 비싸다고? 아이고, 이 사람이 고리대 금업자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네요. 그때 유기남이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저희가 세진이 어머니 될 분께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잖아요. 어머니 될 분이라고?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그리고 이미 그런 짓을 하고 있으면서 그때 정만수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더라고요. 어머니, 일단 이거부터 보세요. 아이고, 뭔가 했더니 계약서 뭉치더라고요. 어머니, 이미 다 준비해놨어요. 서명만 하시면 되게. 서명이라고요? 제가 그 서류들을 보는데 아파트 매매 계약서, 대출 신청서, 심지어 보증서까지. 아이고, 이 사람들이 벌써 다 준비해놨네요. 어머니, 금액도 넉넉하게 잡았어요. 5억 정도면. 5억이라고? 제 아파트 시세가 7억인데 5억에 팔라고? 그때 도훈이가 엄마 그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도훈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도훈아, 너 이 얘기 알고 있었어? 네, 어제 세진이가 말해줬어요. 엄마께서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할 거라고. 아이고, 저 사람들이 우리 도훈이를 완전히 세뇌시켜 놨네요. 그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일어서면서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소정 씨가 미리 준비해준 자료들이 들어있는. 정만수 씨, 혹시 이분 아세요? 제가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더니 정만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박미경 언니 남편 사진이었거든요. 모르는데요? 정말요? 작년에 똑같은 방식으로 사기당한 분인데. 그 순간 세진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세진아, 너 진짜 이름이 뭐니? 무슨 소리세요? 제가 핸드폰을 더 보여줬어요. 소정 씨가 찾아준 세진이의 진짜 신분증 사본이었어요. 김유진. 이게 너 진짜 이름이지? 세진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떻게? 정만수가 급하게 어머니, 이게 무슨. 그런데 제가 다음 사진을 보여줬어요. 정만수 씨, 이것도 기억 안 나세요? 대부업체 광고 전단지였어요. 정만수 얼굴이 똑똑히 나와 있는. 급전 필요하신 분. 정만수 대표에게. 이 사람 맞죠? 도훈이가 깜짝 놀라서 엄마, 이게 뭐예요? 도훈아, 이 사람들이 사기꾼이야. 너를 속여서 우리 재산을 빼앗으려고. 그때 유기남이 벌떡 일어나면서 어머니, 지금 우리를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기꾼이라고 했어요. 제가 목소리를 높였더니 다른 손님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정만수가 당황하면서 어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그런데 제가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정만수 씨, 이거 들어보세요. 그러고는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지난번에 녹음한 그들의 대화가 흘러나왔어요. 이번엔 공무원 아들내미네 시장 상가 건물까지 있다던데? 이거 제대로 뜯어내면 대박이야. 녹음기에서 정만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그 순간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도훈이가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이게 뭐예요? 세진이가 울먹이면서 도훈아, 오해야. 오해라고. 오해가 아니야. 제가 소리쳤어요.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너를 노리고 접근한 거야. 정만수가 화를 내면서 당신이 누군데 우리를. 그런데 그때 세진이가 실수를 했어요. 아빠, 그만해요. 아빠라고? 아이고, 결국 진짜 관계가 드러났네요. 정만수가 외삼촌이 아니라 아빠였던 거예요. 도훈이가 더욱 당황하면서 세진아, 아빠라고? 외삼촌이 아니라? 세진이가 울면서 도훈아, 미안해. 내가 설명할게. 그런데 정만수가 완전히 이성을 잃었어요. 지금까지 공들인 일을 망치려고. 그러면서 갑자기 도훈이한테 주먹을 휘둘렀어요. 이 바보 새끼가 엄마 말만 듣고. 도훈아. 제가 소리쳤는데 도훈이가 얼굴을 맞고 쓰러졌어요. 그 순간 식당이 난리가 났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경찰 불러요. 라고 소리치고. 유기남이 오빠, 빨리 가요.
라고 하는데 결국 이 여자도 정만수의 여동생이었던 거예요. 외삼촌, 이모가 아니라 친아빠, 친고모. 경찰이 오기 전에 정만수와 유기남은 도망가려고 했지만 다행히 소정 씨가 미리 경찰에 신고해 놔서 입구에서 잡혔어요. 세진이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앉아서 도훈아, 미안해. 처음엔 정말 아니었어. 나중에는 정말 널 사랑했어. 라고 울었어요. 도훈이가 피를 흘리면서 너 정말 나를 사랑한 적이 있긴 했냐? 라고 물어보는데 그 목소리가 너무 슬프더라고요. 세진이는 대답을 못하고 계속 울기만 했어요. 아이고, 그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도 아프더라고요. 이 아이도 어떻게 보면 아버지 때문에. 하지만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도훈이를 이렇게 속이고 상처 주고 결국 정만수와 유기남은 경찰에 연행됐고 세진이도 함께 조사받으러 갔어요. 병원에서 도훈이 상처를 치료받으면서 제가 도훈아, 엄마가 미안해.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라고 했더니 엄마, 제가 바보였어요. 엄마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우리 도훈이가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아이고, 그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우리 도훈이가 많이 아팠습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더 아팠죠. 사흘 동안 병원에 입원하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도훈아, 밥 좀 먹어라. 제가 죽을 떠먹여 주려고 해도 고개만 돌리고 아이고, 그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소정 씨가 매일 병원에 와서 도훈 씨,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라고 위로해 주시는데도 별 반응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사흘째 되는 날 밤에 도훈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응, 도훈아 제가 정말 바보였나 봐요. 도훈아,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착해서 그런 거야. 아니에요, 엄마.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엄마가 그렇게 말렸는데.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엄마,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보라고 할 텐데. 도훈아,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자랑스럽다고요? 그래, 내가 사람을 믿을 줄 아는 마음. 그게 잘못된 건 아니야. 다만 조금 더 조심스럽게 믿어야 하는 거지. 그때 도훈이가 엄마 앞으로는 엄마 말을 잘 들을게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안쓰럽기도 하고. 도훈아, 엄마 말만 듣지 말고 내 판단도 중요해. 다만 중요한 일은 엄마랑 상의하자. 그날부터 도훈이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죽도 먹고 간단한 대화도 하고 소정 씨가 과일을 들고 와서 도훈 씨 경찰서에서 연락 왔어요. 정만수 일당이 다른 피해자들도 많이 있다고 하네요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다른 피해자요? 네, 우리처럼 당한 사람들이 10명도 넘는다고. 도훈 씨 덕분에 다른 사람들도 구해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도훈이 표정이 조금 밝아졌어요. 그럼 제가 완전히 헛일을 한 건 아니네요. 물론이죠. 도훈 씨가 용기 내서 신고한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도움받았어요. 소정 씨가 그렇게 위로해 주시니까 도훈이가 처음으로 작게 웃었어요. 퇴원하는 날 도훈이가 엄마 집에 가서 뭐 하죠?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도훈아, 천천히 회복하자.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야. 다시 시작이요? 그래, 이번 일로 배운 게 있잖아. 그걸로 더 현명해지는 거지. 집에 와서 도훈이가 가게 일을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제가 그동안 너무 철이 없었어요. 이제 엄마 일 도와드릴게요. 도훈아, 내 일도 있는데. 회사 일은 열심히 하고 퇴근하고 나서 가게 일 도울게요.
그동안 엄마 혼자 너무 고생하셨어요. 아이고,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기특하더라고요. 이 일로 우리 도훈이가 더 성숙해진 것 같아서 소정 씨도 자주 가게에 와서 도훈이랑 이야기해 주시고 어느 날은 도훈 씨, 제가 아는 좋은 사람 있는데 소개해 드릴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직은 괜찮아요, 소정 씨. 저는 당분간 결혼 생각 없어요. 도훈이가 그러니까 서두를 필요 없어요. 하지만 좋은 인연은 놓치지 마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몇 달이 지나니까 도훈이가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전보다 신중해지기도 했지만 동시에 더 따뜻해진 것 같아요. 어느 날 가게에 혼자 온 여자 손님이 있었는데 울고 있더라고요. 도훈이가 어머니, 저분한테 따뜻한 차 한 잔 드려도 될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갖다 드렸더니 그분이 감사해요. 요즘 힘든 일이 있어서 라고 하시더라고요. 도훈이가 저도 얼마 전에 힘든 일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힘내세요라고 위로해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아이고, 정말 의젓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가게 간판을 바꾸자고 도훈이가 제안했어요. 엄마, 영자네 국밥집을 도훈이네 정성 국밥으로 바꾸면 어때요? 도훈이네라고? 네, 제가 이제 진짜 가게 일도 도와드리고 그리고 손님들한테도 더 친근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새 간판을 달았습니다. 도훈이네 정성 국밥. 도훈이가 직접 글씨체도 골라서 정말 예쁘게 만들었어요. 간판 다는 날 소정 씨도 와서 와, 정말 좋네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라고 축하해 주시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도훈이가 엄마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도훈아, 정말? 네, 엄마랑 함께 일하고 손님들한테 맛있는 음식 해드리고 이런 게 진짜 행복인 것 같아요. 그래, 도훈아. 이런 게 진짜 행복이지. 어느 날은 세진이가 편지를 보내왔어요. 감옥에서 쓴 편지였는데 도훈 오빠, 정말 미안해요. 처음엔 정말 아빠 말을 듣고 시작한 일이었는데 나중에는 정말 오빠를 사랑하게 됐어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고 오빠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래요. 도훈이가 그 편지를 읽고 한참 생각하더니 엄마 저는 세진이를 용서할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도훈아, 용서한다고? 네, 미워해봐야 제가 더 힘들어져요. 그리고 그 사람도 나름대로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아이고, 우리 도훈이가 정말 대견하더라고요.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다니. 요즘 소정 씨가 가끔 가게 일을 도와주시는데 도훈이랑 소정 씨가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더라고요. 뭔가 좋은 분위기 같아서 아직은 모르겠지만 혹시 좋은 인연이 될 수도. 오늘도 가게 문을 열면서 도훈이가 엄마 오늘도 맛있는 국밥 끓여서 손님들 행복하게 해드려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도훈아. 우리가 행복해야 손님들도 행복하지. 사람을 너무 믿어도 안 되지만 너무 의심만 해도 진짜 사랑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배웠어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눈을. 그리고 우리 도훈이도 다시 웃게 됐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모자는 이 작은 가게에서 정성스럽게 끓인 국밥 한 그릇으로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도훈이도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 거라고 믿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과 아이고, 그날이 오면 제가 얼마나 기쁠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네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또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